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어깨가 엄청 무거워요. 표현을 하자면, 뭐 돌멩이가 얹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어깨가 무겁대. 예. 그래서 오늘은 어깨가 무거운 그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거의 여자들한테 많아요. 여자들은 월경, 출산 이런 걸로 해서 피가 부족해. 피가 부족하면 간도 약해지지, 심장도 약해지지, 심장이 약해지면 위장도 약해지지. 그래서 이런 증상들의 대부분이 여자들입니다. 이게 위장이 심장하고 위가 약하거든. 남자하고 틀려요, 상황이. 그래서 아주 이게 계속 그 완치를 못 봐요. 평생 이렇게 아주 어깨가 무거운 것을 아주 숙명처럼 생각하고 이런 증상들을 달고 살아요. 물리치료도 그때뿐이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뭐 손주라든가 누가 어깨에 잠깐 손을 대고 살짝 만지기만 해도 아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본적인 그 치유 방법을 제가 제시할까 합니다. 이 어깨는 그 위장이 이렇게 쑥 지나가죠. 위장. 위장이 위경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깨가 아픈 것은 위장 탓이다. 물론 그 서양의학은 결과만 가지고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 그 과정 이런 걸 간과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깨가 아프면 뭐 근육 이완 주사 아니면 물리치료 뭐 여타 방법이 많이 있지만 한방하고 그 학문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한방은 안 그렇습니다. 한방은 이게 왜 아프지? 이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의문점 풀어가다 보면 딱 답이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어깨는 위경락이 지나는 통로야. 위를 찾아봐야 돼. 위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 논리대로 하면은 다시는 어깨가 아프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은 그 병의 그 원인을 찾아 병의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나 그 근본적 치유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원인을 알아내다 보면은 그 병의 그 근원을 해결하게 돼 있어요. 병의 근원을 해결하면 완치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는 안 아프게. 이 아프다는 것은 어딘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딘가 보면 아프다는 것은 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 소통이 있거든. 기 소통 통로 그걸 보고 경락이라고 그래요. 인체에는 각 오장육부에 기가 다니는 통로가 있어. 그걸 12로 나눠. 오장을 12경락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예를 들어서 간이 다니는 통로, 위가 다니는 통로, 뭐 폐가 다니는 통로,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런 건 양방의학은 이런 게 없죠. 12경락이라든가 이런 건 오로지 전통의학, 자연의학, 한방의학 이런 거 논리를 체계화시킨 한의학, 그러니까 한의학이나 동양의학이나 자연의학이나 전통의학이나 그 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아프다는 것은 경락이 어딘가 아프다는 건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야. 소통이 안 된다는 건 맥혔다는 얘기야. 뭐 기가 뭉쳤던 뭐 탁한 기운이 쌓였던
그래서 그걸 소통해주면 근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간단한 동양의학의 학문 체계인 경락, 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위경락이라고 했어요. 이 다니는 통로가 위를 공부해야 돼. 위 다니는 통로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위를 쳐다보면 돼. 그래서 위가 똑바로 됐나 안 됐나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 순수한 동양의학 체계의 학문적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서양의학적 학문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이해하기 바라겠습니다. 12경락이란 오장육부의 기에 흐르는 통로, 이걸 말하는 거죠. 하여튼 아픈 것은 맥힌 것이고 맥히면 통증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위라고 했으니까 위가 지나는 통로야. 그래서 동양의학은 이렇게 근원적 문제를 찾아서 그 해결법을 찾는 것입니다. 비위라는 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관이죠. 비장하고 위장. 비장이라는 건 양방 용어로 췌장을 말하는 겁니다. 용어의 차이죠. 똑같습니다. 비장이나 췌장이나. 이렇게 위는 이렇게 밥통, 밥을 담는 밥통. 그 비장은 같이 붙어 있어서 이걸 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비위라고 합니다. 이 소화기관을 합동작전으로 소화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위가 하는 그 기능은 밥을 담아 가지고 음식물을 삭혀, 적당히 삭혀, 발효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따뜻한 기운으로 삭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비장은 그 삭힌 음식물을 주물럭 소화를 해내죠. 의서에서 표현하기를 비장이 소화하는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의서에서 마치 음식물을 맷돌처럼 갈아서 잘게 부숴 가지고 소화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 기능은 밥을 담아서 썩혀주고 비장은 이를 맷돌처럼 갈아서 소화시킨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손발을 맞춰서 소화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라는 건 썩힌다고 그랬어요. 위라는 건 늘 따뜻함을 유지해야 돼. 위가 썰렁하면 안 돼. 그래서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이걸 잘 썩혀. 그래서 그러니까 위 안이 그 썰렁한 그 찬기운이 많으면 소화가 제대로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삭히지를 못해. 훈훈하고 따뜻해야 음식물을 삭힐 것인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그러죠. 소화를 똑바로 못하면. 그래서 인체 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인체에는 큰 태양이 있고 작은 태양이 있어. 두 개야. 불덩어리가 두 개야. 큰 불덩어리는 심장, 작은 불덩어리는 간. 이렇게 불덩어리가 두 개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체가 훈훈함을 유지하고 이렇게 소화도 시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하고 간을 뭐 구분하자면 음양 논리로 봐서 음장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는 역할은 양장기야. 항상 훈훈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곧잘 양장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라는 보통 그 위라는 것은 그 심장에 매여 있어. 그래서 매여 있어 가지고 늘 그 심장의 불덩어리 그 기운을 받아 가지고 위 내부가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소화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항상 불기운 심장으로부터 불기운을 받아 불기운을 얻어가지고 위를 따뜻이 유지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깨가 아프고 이 소화가 안 되는 건 거의 여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여자들은 그 심장이 약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출산, 월경 이런 따위로 항상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도 약하고 심장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니까 위한테 불기운을 보태줘야 하는데 보태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덩어리한테 그 기운을 받아야 할 위가 그 불기운을 못 받아. 그래서 여자는 항상 남자하고 틀려가지고 위가 약합니다. 소화력도 약하고. 그래서 따라서 항상 냉수를 좋아한다거나 어떤 뱃속을 차갑게 하면 안 돼. 옷도 두껍게 입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위가 심장으로부터 불기운을 못 받으면 위가 아차면 냉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소화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때 위는 1차 소화를 한 그 찌꺼기를 아래로 내려보내. 또 비장, 이 췌장은 인체에 필요한 물질을 음식물에서 뽑아가지고 맑은 기운, 맑은 진액 이런 따위를 위로 올려붙여. 위가 폐는 그걸 받아서 전신에 또 퍼뜨리죠. 그래서 비승청 전문용어로 비는 맑은 걸 올려 보낸다. 비승청. 또 위강탁. 위는 탁한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낸다. 이게 정상이야. 비승청 위강탁. 그런데 이게 비위 기능이 똑바로 안 되면은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위는 탁한 기운을 아래로 내려보내야 하거든. 근데 내려보내지를 못하고 반대로 위로 올려붙이니까 어깨에 탁한 기운이 쌓이는 거야. 탁한 기운이 기도 뭉치고 탁한 기운도 쌓이고. 그래서 어깨가 벅적지근하고 오랜 동안 뭐 하면 어깨가 뭐 그 돌멩이 얹은 것처럼 아주 무겁다고 그래. 표현을 하기를. 돌멩이가 달라붙은 것 같아. 그렇게 표현을 해. 얼마나 무거우면. 이렇게 비승청, 위강탁이라는 서로 간의 그 기능이 주고받으면서 소화도 되고 전신에 영양 공급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발을 잘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입장이 틀려. 위는 내려보내고 비는 올려붙이고. 그러니까 우리말에 어디에다가 비유를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이. 비하고 위가 서로 정반대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디에다가 비유를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어깨로 그 위경이 지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야 할 그 밥통에 적당히 소화가 됐으면 아래로 내려보내야 하거든. 아래로 내려보내서 12지장 소장 대장을 통해서 탁한 건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거꾸로 하니까 여기가 탁한 기운이 쌓이면 당연히 어깨가 가볍지 않고 무거워지죠. 이제 이제 답은 나온 것이죠. 위라는 건 묵은 그 찌꺼기, 소화를 다 끝낸 찌꺼기는 당연히 12장 대장을 통해서 아래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게 반대로 거꾸로 위로 올라가니까 어깨가 그렇구나. 벌써 이미 답은 나왔어요. 내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위가 약간 냉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그러면 소화도, 음식물도 삭히지도 못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체하거나 뱃속이 더부룩하거나 아니면 뱃속이 그득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죠. 또 위로 올라붙으니까 입냄새가 나고, 탁한 기운이 위로 올라오니까 입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입냄새가 나는 건 정확하게 뱃속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위강탁이라고 그랬어요. 위는 탁한 기운을 내려보내야 돼. 내려보내면 위가 맑아져. 상초가. 그게 안 돼. 그래서 소화를 시키고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또 내려보내는 그 약초 식품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소화도 잘 시키고, 뱃속이 원래 냉해서 소화가 안 된 거니까 뱃속을 따뜻하게 또 해주고, 또 반강제로 내려보내는 거. 이 세 가지 약초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한약은 아니고 그냥 약초 식품이에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예. 우선 강황이라고 있어요. 강황은 소화도 잘 시키고, 소화라는 건 비위로도 소화시키지만 비위 뒤에 있는 간의 도움을 받아서 주물럭 소화시키는 겁니다. 간기도 뭉쳐 있을 수가 많습니다. 간기가 뭉쳐 있으면 그 소화시킬 수 있는 그 기운을 비위로 도와주지를 못해. 그럼 소화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간 뭉친 기를 풀어주는 데는 강황이라는 게 있어요. 강황이 아주 좋습니다. 소화도 되고 간기도 풀어주고, 간의 기가 비위로 넘어와서 소화를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한 가지 재료로. 강황, 간을 풀어주고 이렇게 비위 소화도 도와주고, 강황. 또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후박, 필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그냥 음식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기능이 있어. 그게 보리 볶은 게 있어요. 그걸 메가라고 그래. 메가. 또 봉아출, 또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 있어요. 내려보내는 게 지실, 탱자나무죠. 지실. 또 나복자라는 건 한약 용어고 무시입니다. 나복자나 무시나 맨 똑같습니다. 그리고 산사라는 게 있어요. 산사나무 열매. 이런 걸 내리는 걸 좀 많이 있었어요. 지실, 나복자, 산사. 전부 동량으로 해도 됩니다. 굳이 한 주먹 큰 주전자에다가 동량으로 한 6, 7가지 되네. 그러니까 한 주먹은 큰 주전자에 양이 많네. 반 주먹씩. 하여튼 동량으로 해도 됩니다. 동량으로.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넉넉 잡고, 일주일 열흘이면은 근본적인 그 어깨에 무거운 병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물리치료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스 붙일 것도 없어요. 네. 파스나 물리치료 항상 또 치료받아야 하고 또 붙여야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주전자가 데려서 먹으면 근본 어깨가 엄청 가벼워질 겁니다. 열흘이나 보름 정도 이렇게 다려서 차처럼 다려서 먹으면 어깨가 정상적으로 엄청 가벼워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위 경락이 6대까지 쭉 다니거든. 양쪽으로. 그런데 바로 목 밑에 여기만 또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또 틀립니다. 여기는 목기, 간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쓸개 경락이 지나는 통로야. 딱 목 밑에 바로 여기가 뭉친 사람은 쓸개로 봐야 돼요. 쓸개 경락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담은
목화토금새서 목 기운을 풀어주는 게 바로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강황 한 가지만으로도 이게 해결됩니다. 이거 한 열흘, 어떤 사람은 뭐 3, 4일 먹어서 없어졌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애가 가벼워질 때까지 먹으면 됩니다. 뭐 열흘이 됐건 보름이 됐건 차처럼 하루에 뭐 수시로 하루에 뭐 커피잔으로 2잔 석잔 이렇게. 강황이 음식 카레 만드는 그거 노란 그겁니다. 그거식 때문에 따르면 노래요, 샛노래. 맛은 그렇게 뭐 먹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내 건강을 위해서 간하고 비 위를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목 밑에 바로 여기가 단단한 게 해결돼요. 이게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긴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건 위 경락이 지나는 거고, 여기 목 밑에 바로 여기가 단단한 건 쓸개 키가 뭉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하여튼 최대한 전문 용어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서 전해드린 거니까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보시는 요령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유튜브에 장주신 박사 아니면 약초 TV는 영어로 딱 치면 됩니다. 장주신 박사를 치세요. 그러면 치면은 화면이 가운데 또 장주신 박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딱 누르고 누르면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이 바뀌고 맨 위에 보면 홈 동영상 어쩌고 몇 개 나와요. 이 동영상을 딱 누르세요. 동영상을 딱 누르면은 제 건강 강좌만 쫙 나옵니다. 이렇게 뱃살 다이어트, 암 예방, 암 치유, 고혈압, 당뇨 엄청 많습니다. 좋은 건강 강좌가 그렇게 제 건강 강좌만 쭉 볼 수 있어요. 맨 위에 동영상만 딱 누르면은. 예. 그래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이 붉은색으로 된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보실 때마다 앞에 그 좋아요 엄지손가락 추천 그걸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야 또 제가 또 재미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